자, 보완 처분을 볼 텐데요. 그 소급표 금지와 관련된 설명들은 전 시간에 모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특별한 것을 볼 텐데, 보완 처분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 9페이지. 자, 박스 처리했죠? 자, 1조 1항입니다. 1조 1항, 소급표 금지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 성립이라고 하는 것, 범죄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을 말합니다. 실체법. 실체법을 말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 절차법도 될까? 절차법의 경우에도 절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형사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절차법의 경우에도 행위시법주의 1조 1항이 적용될까? 이것을 한번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했는데 이 처벌은 형벌을 말하죠. 형벌을 말한다. 이 형벌의 경우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 이 형벌은 당연히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되는데 이 보완 처분의 경우에도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까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법률에 의한다 했는데 법률이 아닌 법률의 해석. 법률 해석이 판례잖아요. 판례. 이 법률의 해석인 판례의 경우에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될까? 이 세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행시법주의, 즉 소표금지 원칙의 경우에 있어서 절차법이 적용될까? 절차법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까? 두 번째는 보완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될까? 세 번째로는 법률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판례의 경우에도 이 소표금지 원칙이 적용될까? 이 세 가지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가볼게요. 교재를 가기 전에 교재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완 처분. 말씀드렸듯이 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형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형벌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보완 처분은요? 보완 처분은 다시 형벌이 뭔가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형사제재잖아요. 과거의 형사제재. 책임에 근거하여, 그쵸?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완 처분을 과하는 거거든요. 장래의 재범 위험성. 가만히 내버려두면 너는 또다시 범죄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관찰을 할 것이고 너에게 감시를 붙일 것이고 너에게 발찌를 채울 것이고 너의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말이. 그쵸? 이 장래의 재범 위험성. 근거가 달라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예외는 지금 이따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판례. 세모 쳐볼까요? 검은색으로 세모 칠게요. 검은색으로요. 밑에 색깔 칠해야 되니까 검은색으로 할게요. 방금 설명드렸죠? 관찰하겠다. 네가 범죄를 또다시 할 것인지 내가 관찰을 붙이겠다. 감시하겠다. 발찌 채워서 그 다음에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거 다 누가 하죠? 이거 다 누가 해요? 보호관찰소 직원이 합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이것은 방금 보았듯이 형벌이 아니죠. 형벌은 과거의 형사제재 책임에 근거해서 네가 강간했기 때문에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벌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형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소급요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행시법이 아니라 재판시법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노트를 가보면 설명해놨어요. 노트. 이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거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이지 뭐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감시하고 발찌 채우고 하는 것들인데 그쵸? 이런 것은 형벌의 성격이 약하다. 형벌의 성격이 약하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약하다. 그래서 형벌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뭐다? 재판시법. 재판 당시에 존재했던 법, 신법을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형법정주의를 가장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시법 이런 것을 다 알아야지 죄형법정주의가 그나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경범위를 먼저 강의를 해드리고 가장 마지막에 죄형법정주의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보안처분에는 종류가 무지 많아요. 이 교재에 있는 이 대여섯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그래서 우리 판례와 관련된 것만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명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해요? 누가 시켜요? 포관찰소 직원이 사회봉사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시 보안처분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위에 것과는 약간 좀 성질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회봉사는 말 그대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는 거. 그쵸? 뭐 한강 고수부지 가서 휴지 줍고 잔디 뽑고 풀 뽑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고아원 양로원 가서 이불 빨래 청소해주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이것이 사회봉사인데 이 사회봉사 명령은 위에 것과 성질이 다르다니까요. 뭐하고 약간 비슷한지 아세요?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 정역에 처해지죠. 정해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징역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는 정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장 안에서 일을 하냐, 담장 바깥에서 일을 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아침 9시까지 나와라. 6시에 퇴근하고. 그렇잖아요. 보호관찰소 직원이 어디까지, 그쵸? 어느 장소까지 나와라.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겠다. 그쵸? 그러면 아니 나는 안 되는데요. 난 벚꽃놀이 가야 되는데요. 나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정된 시간 장소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안처분의 한 종류이긴 하지만 그나마 위의 것들보다는 형벌적 성격이 그나마 있더라. 그래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이 된다. 는 말은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법, 행위 당시에 존재했던 법, 행시법을 갖고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여기서 이건 좀 지워버리세요. 요거는 뭐 자유제한적 보안처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은 좀 지우시기 바랍니다. 좀 지우세요.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이 교재를 와서 보시면 좀 밑엔 2번 나와 있죠? 사회봉사에다가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기 때문에 형벌적 성격이 그나마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시법 갖고 재판하겠다. 요 1번, 요 2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요거 별표. 무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적용되는 것이니까 빨간 펜 들어볼게요. 사회봉사 동그라미 밑에 사회봉사 동그라미 치시고 방금 말씀드렸죠? 행위시법이다. 행위시법. 다른 말로 이퀄 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줄 가보시게 되면 신법이죠. 재판시법이죠. 이퀄 재판시법인 겁니다.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것을 적법하다. 요 한 글자만 바꿔요. 그럼 틀려요. 위법이냐 적법이냐. 요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회봉사 명령은 그 밑에 나오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 원래 보안처분인 거예요.
보완처분이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여, 그쵸? 여기 나오잖아.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여 여가시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해당하므로, 그치? 형벌과 유사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재형법정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시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보완처분의 성격이라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밑에 있는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그 밑에 판례 1번 별표. 묻지 많이 나왔죠. 자, 우리 그 집행유예 배우고 왔죠.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배우고 왔잖아요. 집행유예를 받을 때에는 보호관찰을 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의무적 사항으로. 그렇죠? 뭐 보호관찰뿐이겠습니까? 사회봉사, 집행유예 다 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집행유예를 때릴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보호관찰은 안 되는 거니까 파란색이네요. 관찰 셈을 쳐보시고. 관찰은 보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법이죠. 밑줄 쫙 긋으시고. 신법입니다. 신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됐죠? 그 다음 밑에 공개명령 나와 있죠? 세모 쳐보시고. 밑에 또 공개명령이죠? 세모 쳐보시고. 밑에 전자감시죠? 세모 쳐보시고. 성질 똑같아요. 전부 다 재판시법에 따른 거죠.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게 되면 2번도 형벌과 구별된다. 소표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쵸? 그 이전에 범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판시법이니까. 재판시법이니까 과거 행위에 대해서까지 재판 당시에 존재했던 법을 가지고 그게 뭐다? 공개명령 제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소급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성폭력 처벌법이죠.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시법이니까 재판시법에 따라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시행 후가 뭐죠? 신법이죠. 신법에 따라서 공개명령 제도 파란색으로 요거를 선고할 수가 있다. 소급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 전자발찌죠.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인데, 전자감시 제도는 밑에 형벌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그 법이 개정되어서 신법이죠. 신법에 따라서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얼마든지 소급 적용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 전자감시가 이게 원칙이죠. 5번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뭔가 하면 위리 쪽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법. 이게 바로 이 전자장치 부착법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이 밑에 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인데, 이 좀 말이 길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제목도. 그래서 요게 이제 줄여지죠. 요게 이제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남은 것 전자장치 부착법 이렇게 바뀌어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어요. 제목이 타이틀이. 그래서 여기 전자장치 부착법 나왔네요. 이것은 2020년도에 바뀌었는데, 어쨌든 줄여서 약칭 전자장치 부착법 이렇게 불립니다. 거기서 부착명령 청구를 위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세 미만자네요.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특정 범죄라는 게요. 여러분 전자장치, 전자발찌는요. 개나 소나 다 차는 게 아닙니다.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차는데 그 특정 범죄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성폭력 범죄, 뭐 강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미성년자 유괴 범죄, 그 다음 살인 범죄, 강도 범죄, 그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저지른 놈에게만 훈장으로 이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채워주죠. 그 외의 범죄에는 전자장치 차고 싶으면 못 차요. 그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애들만 찹니다. 그 중에서 19세 미만자 있죠. 19세 미만자를 성폭력했다. 그쵸? 그러면 그 기간을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해놨다는 것입니다. 규정해놨다. 그러니까 19세 이상자면 하한 2배가 아닌데 19세 미만자를 강간했다면 발찌 차는 기간이 최하 하한 기간이 2배 가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적인 소급 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형벌 조항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 명시적인 경과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소급 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형법 제1조 1항에서 천명하고 있는 행시법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경과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19세 미만에 대해서 강간을 저지른 놈에 대해서 부착기간 2배 이상을 가정하도록 한 조항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2012년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2010년도 한번 해볼까요? 10년도 1월 1일 날 요 갑이라는 놈이 16살짜리 16세죠. 16세 여자아이를 강간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발찌를 차죠. 발찌. 이 친구가 발찌를 찹니다. 발찌를 차는데 여기서 2012년도죠. 2012년도 12월 18일 날 이 법이 바뀌어요. 이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19세 미만자는 하한의 2배 하도록 이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된다라고 했을 때 재판 당시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재판 중에 이 법이 개정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판결 때리죠. 판결 선고시. 판결 선고를 때릴 때에는 이것은 뭐다? 이 범죄 행위 당시에는 2010년도 1월 1일 달에는 하한 2배 조항이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요 당시에는 하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하한 2배를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없었단 말이죠. 없었고 재판 당시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밑에 그 적용에 대해서 명시적인 경과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개정된 그 이후부터만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 선고할 때는 뭐다? 여기서 판결 선고할 때는 뭐다? 이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과거에 저질렀던 자에 대해서는 뭐다? 19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하한 2배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했다면 모를까 그 전에까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뭐 어딜 쳐도 괜찮아요. 19세 미만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거 밑줄 쫙 그시고 요것은 뭐다? 행위시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시법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5번 8랑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 소송법 규정 가볼까요? 요것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